그런데 이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방정환 선생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문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방정환 선생은 아동 인권운동가나 문학가로 더 알려졌지만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1917년 문화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경성 청년불학부를 조직했고 3.1운동 때는 조선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출판했습니다. 또 이를 배포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바탕에는 청년시설에 했었던 이런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린이의 벗 방정환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원래 그 어린이날만 만든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소년운동 역시 민족운동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하던 당시 방정환은 동경과 서울을 오가며 소년운동에 전력하였다. 방정환은 일본에서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부의 회장직과
개벽사 동경특파원을 맡아보며 1921년 김기전, 이종호와 함께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방정환은 최초의 아동문학 연구단체인 색동회를 결성하고 색동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1923년 3월 20일 어린이제를 창간하면서 우리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찍이 최남선이 소년을 위한 잡지를 만들었고 소파도 애독하며 자랐으나 본격적인 어린이 대상 잡지는 아니었다. 소파는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자 했다. 어린이를 위한 읽을거리는 물론이요, 장난감조차 제대로 없던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일화가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주일학교에 온 여자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을 하나씩 주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조형물은 남을 저주할 때 쓰는 재물이라고 부모들이 기겁을 하고 버렸다고 한다. 더구나 그때까지 우리말에는 인형이라는 명칭도 없어 선교사가 영어로 달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딸로 발음했고 그 후 일본인들이 닌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발음으로 인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돈 없고 세력 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린돌리고 짓밟히며 아프고 슬픈 생활만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또 한층 더 내린돌리고 학대받으면서 무참하게 짓밟혀만 있어온 참담한 중에 더 참담한 인생이 우리들 조선의 소년 소녀였습니다. 새로 피어날 새싹이 어느 때까지든지 내리 눌려만 있을 때 조선의 슬픔과 암흑은 어느 때까지든지 그대로 이어만 갈 것입니다. 당부가 뒷표지 안쪽에 한 호도 빠짐없이 담겨있다. 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5월 1일에) 열리던 어린이날을 염두에 둔 작품으로 새봄처럼 푸르고 희망찬 어린이의 이미지가 잘 담겨져 있다. 시골주의 서울 구경은 옛 이야기의 재화에 능했던 방정환이 해학성을 잘 살려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근대 자본주의를 실감케 하는 복잡하고 빠른 서울의 모습이 시골주의 눈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근대적 생활 양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골주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해학성은 우리 옛 이야기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재미있고 서늘한 느티나무 신세 이야기 역시 옛 이야기처럼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활용되어 있는 작품이다. 소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먼 옛 조상들로 이어져온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느티나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방정환의 아동문학은 이후 아동문학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하여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의 저자인 염희경 박사는 방정환의 동심주의에 내재된 낙천성과 밝음, 순수의 사상이 윤석중의 동심주의에 이어졌다면 이상과 신념으로서의 동심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방정환의 현실 지향성은 이원수의 현실주의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 운동을 통해 이제까지 억압당하기만 했던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독립의 길을 준비한 진보적 사상가였다. 또한 아동문학의 불모지였던 1920년대 어린이 잡지를 창간해서 동요, 동화, 소년소설, 동극 등 아동문학의 전 장르를 확립한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선구자였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이었던 소파 방정환의 이름은 우리 가정과 민족에게 어린이가 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어린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잡지를 본다면 그 궁금증이 조금은 풀릴 것 같은데요. 이 잡지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 문학을 연구해 박사가 된 이스라엘 여성이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캐나다의 명문으로 꼽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50여 명이 둘러앉아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출간된 국내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강연의 주인공은 이 대학의 첫 한국 문학 박사 다프나 주루 씨입니다. 보통 식민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한국과 이제 일본인의 이 두 양쪽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린이라는 또 새로운 하나의 주체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점은 상당히 재밌게 전 봤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했던 주루 박사는 젊은 시절 태권도에 반해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루 씨는 방정환 선생의 잡지를 통해 어린이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논문으로 2년 전 한국문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좀 재밌는 잡지도 써였는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때는 이제 어린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또 시작됐고 또 그 맞춰서 어떤 이제 작품들이 썼는지 연구하게 됐습니다. 북한 아동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주루 박사는 현재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국문학과 번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10명 남짓한 교수 중 한 명입니다. 한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들은 한국어 원어민들입니다. 그럼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원어민 화자가 번역을 해야 질이 좋은 번역이 나올 텐데 그러한 훈련을 제공하는. 지난 2005년 소설가 김영하 씨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던 주루 박사. 애정이 큰 만큼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충실하고 좋은 글 쓰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독특한 목소리를 찾아서 이제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건 나중에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무조건 남의 인정을 계속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